지금 현재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메인 활동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하시고 있는 블로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시샘달이라는 아이디로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냥 한지는 조금 몇 년 됐고 그냥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블로거 하면 되게 거창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사실은 거창하지 않고 네이버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로 이제 그게 이제 뽑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육아를 기반으로 하다가 지금 리빙으로 넘어간 상태라서 이제 육아와 리빙을 동시에 포스팅을 하고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일을 네이버 블로그 안에서 하고 있지요. 이렇게.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블로그 활동을 하지만 저도 이제 육아로 시작해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블로그를 했어요. 지금 한 10년 조금 넘었겠죠. 물론 하다 말다 했겠지만 저는 방문객이 100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드 포스트라 그러죠. 그 그쵸. 광고 수익을 달긴 했는데 네. 한 달에 커피값만 겨우 나오는 중인데요. 저랑 참 많이 비교가 되실 것 같은데 블로그 방문자나 아니면 혹시 애드포스트 수익이나 이런 것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방문자는 그래도 조금 나오는 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편이고 애드포스트 광고료 같은 경우도 그냥 아이들 그냥 학원비 정도 그리고 또 글을 쓰면 또 이제 부가로 이제 창출이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합산을 하면 그래도 그냥 뭐 아이들 학원비 지원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정도로 그냥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럽습니다. 부럽고 여유로워 보이세요. 네. 제 목표가 뭐냐면요.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으로 치킨 한 마리. 원래 순서가 있대요. 맞아요. 커피 한 잔, 그다음에 치킨 치킨. 한 마리, 그다음에 식사 이렇게 넘어가는 맞아요. 단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전 치킨인데 학원비 부럽습니다. 아니 인플루언서라는 그 말 자체가 네. 실제로 저는 인플루언서를 눈으로 만난 일이 거의 없고 뭐 스쳐 지나가는 분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보기가 어려워서 궁금한 게 조금 있었어요. 그 왜 엄마들이 블로그를 되게 옛날부터 운영을 네. 하고 있었는데 운영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기록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메일 같은 게 와요. 뭐 네네. 광고 저희가 할 텐데 뭐 네네. 대행을 이런 거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거는 좀 위험해서 하면 안 되고요. 그렇군요. 위험해서 너무- 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한 주제로 되게 전문적인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인플루언서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디만 쳐도 이제 제 개인 홈페이지가 그냥 바로 뜨게끔 그렇게 지정한 사람들이라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커다란 좀 의미가 있고 그 인플루언서라는 그 명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블로거들보다도 좀 더 여러 가지 수익 창출하기가 좀 편해진 건 사실이죠. 네.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나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천 명 몇명 분야별로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근데 글을 써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몇백 명밖에 나오진 않죠. 진짜. 그러면은 하루에 네. 저도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보면 되게 집이 난리가 나죠. 네, 저는 그쵸. 이게 뭘 하고 있고 아이는 계속 뭘 해다 어렸을 때 특히나 엄마 이거 좀 해줘요. 근데 엄마 이거 잠깐만 이거 빨리 올리고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독자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관리 같은 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거의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로 갔을 때 아니면 잠을 자거나 그때 이제 맞아요. 글을 빠르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마감이시라고 했잖아요. 네네. 저도 지금 마감이 저도 오늘 네. 마감이 몇 건 있어가지고 빨리 가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이제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 배분을 조금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뭐 예약 발송이나 예약 뭐 예, 그런 거 것도 기능도 있고. 있고 하니까 예. 근데 꽤 이렇게 인플루언서 블로거가 네, 되려면 네, 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되게 어쩌다 보니까 이 길로 흘러들어간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육아 이제 아이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 것만이라도 받아서 하고 싶다. 그래서 대부분 시작을 다들 그렇게 소소하게 하죠. 맞아요. 체험단 이런 체험단은 걸로. 아이들 뭐 먹는 거, 아이들 뭐 입는 거, 책,
서포터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도 이거에 대해서 좀 욕심이 나는데 이 길로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전문적으로 글을 쓰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알아봐 주시고 이제 그쪽에서도 연락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미리 주소를 받아가지고 좀 봤어요. 근데 사진도 정말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배우신 그쵸. 거예요? 따로 아니면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늘어요. 오. 이게 하다 보니까 늘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것도 지금 하면서 이제 인스타도 조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글도 이제 매력적으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부를 해서 뛰어들면 더 좋지만 이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면 자기 그냥 글을 기록을 한다. 나 오늘 하루를 어땠어라고 기록을 하면서 내가 근데 이 주제를 되게 잘 쓰는 것 같아 하면 그쪽 주제로 조금 더 맞춰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미리 공부를 하면 좋지만 그래도 그쵸. 조금이라도 시작해 본다는 말이 엔잡러가 저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엔잡러가 될 그 기본 자세가 뭐냐면 공부하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연한 기회가 네. 되게 많이 오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그냥 흘려가지 말고 그래도 해볼까? 누가 이렇게 떠밀어 준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해다 보면 그때 이제 방향이 좀 잡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런 시도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네. 엔잡러를 혹시 꿈꾸신다면 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오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은 그냥 해보고 뭐 실패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엔잡러의 특징은 정말 다양한 잡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처음 시작은 물론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소소하게 시작했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저도 10년 넘게 블로그를 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좀 안정적으로 나는 블로거다. 블로그로 이제 나는 뭔가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단계까지 한 어느 정도 걸렸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하루에 이런 블로그로 활동하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내가 마음을 먹고 한다면 진짜 뭐 1년 안에도 단기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 목적으로 교육, 아이들 뭐 여행, 아이들 뭐 그런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1, 2년 정도 저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자리 잡는 데까지는 한 1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수익 창출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단계까지 이제 한 데는 1년 반 정도 이제 애드포스트라든지 원고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는 데는 조금 그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하루에 투자하시는 시간이 그냥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에 투자하시는 시간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아시잖아요.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그죠. 아이를 보면 글을 쓰다가 엄마 이거 해줘 그러면 달려가서도 맞아요. 해주고 엄마 이거 해줘 그러면 달려가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몇 시간을 투자해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냥 내일도 글을 쓰고 사진 찍고 뭐 어디를 나간다 뭐 틈틈이 그냥 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항상 왜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이 스트레스도 은근히 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기록을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록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네, 즐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되게 분야가 즐긴다. 많거든요. 저희들도 네. 되게 네. 무슨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여행 그 자기의 여행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빙 쪽이다 보니까 내 일상생활 뭐 이게 살림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인테리어 한 거에 대한 기록들을 남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쓰면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학부모들이 저 블로거가 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어떤 충고를 한마디 해주시고 싶다면 뭐 일단은 그냥 글을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너무나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막 요리를 되게 잘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뭐 수긍을 너무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이거 사진만 만들 때 사진만 좀 첨부를 해서 글을 길게 안 써도 되니까 조금만 써봐라고 여러 번 추천을 해도 그 시도조차 안 하시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분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하면 이분은 분명히 수익화에 성공하실 분인데 어떻게 됐건 블로그를 하는 최종 목적은 수익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데 그걸 안 하시는 거 보면 그냥 써라. 일단은 그냥 뭐든지. 뭐든지 그냥 뭐든지 써라. 써라. 저도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지금 블로그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뭐 한 말씀 네. 질문했잖아요. 저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블로그를 꼭 해야 되는지. 이거는 뭐 다른 것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네. 온라인으로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네. 시간하고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어.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그냥 뭐 물건 받고 쓰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 상상을 초월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행지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와주세요라고 연락 오면 이제 가가지고 애들하고 즐기고 이제 아이들은 즐기고 남편도 즐기고 이제 저녁 때 저 혼자 이제 글 쓰는 게 일이긴 한데 그렇게 가족들을 위한 추억도 만들 수가 있고 거기다가 육아를 하면서 병행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거든요. 정말 맞아요. 장점이고 그리고 그러다 저 같은 보니까 경우도 그러니까 주위에서 해도 이미 몇 번은 했을 사람이 블로그를 안 한다라고 네.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약간은 저는 이런 상업적으로 너무 그런 게 치우친다라는 걸 초기에 좀 싫어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해야 되나라는 물음표는 계속 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는 꼭 블로그밖에 없을까? 요거를 좀 궁금해했었어요.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는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단 편집 같은 기능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는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문턱이라든지 높은 거고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너무나도 잘 찍어야 되니까 아 그래요? 네, 사진을 잘 찍어야 돼요. 저처럼 그냥 막 찍어요. 안 됩니다. 어찌됐건 네. 기록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여줄 결과물이잖아요. 아. 10년 뒤, 뭐 5년 뒤 생각을 하면 누군가에게 네, 보여줄 네, 네. 결과물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업적인 블로거들도 많죠. 네, 분명히. 네. 근데 그렇다면 그냥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음. 생각하지만 이제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활동은 그쵸.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듣다 되게, 보니까 전 좀 찔리는 면이 있는데요. 네. 저는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다 하는데 네. 그 즐겨라가 빠졌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블로그에 지금 임시 저장되어 있는 글이 50개가 넘어요. 어. 네. 하는데 이제 즐기질 못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유튜브도 영상 찍어놓고 편집 못해서 못 올린 게 많고요. 아. 인스타그램도 하다가 말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즐기고 내 기록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걸 좀 오늘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이들 키우고 있으면서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장점이잖아요. 육아와 병행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인데 혹시 시작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어디 여행지를 가서 사진만 계속 찍는다던가 그런 걸 하다 보면 혹시 남편과나 가족이나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은 적은 없었던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는 저가 이제 육아도 하면서 맛집 블로거였거든요. 육아 맛집 하다가 약간 조금 그러다가 육아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리뷰그룹 넘어온 건데 저는 오히려 다들 애들이 좋아했죠. 다 좋아했어요. 네, 딱 맛집 얘기하시는 순간 애들이 네, 좋아할 좋아했어요. 거예요. 애들도 좋아했고 신랑도 좋아했고 그렇죠. 여행도 되게 자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좋아했고 오히려 저희 아들이 가끔씩 이제 펜션이라든지 글램핑장 가거나 어딜 가면 엄마 이거는 글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엄마가 예약을 한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돈 주고 예약을 했어. 그러면 왜요? 그렇지. 엄마 사진 왜 안 찍고 그걸로 왜 안 하시는데요? 라고 오히려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장난감 뭐 책 뭐 그런 거는 다 그렇게 받았으니까 아이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부분 풍족하게 조금 자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통할 수도 있었고 아이들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만족감이 더 높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맞아요. 그게 키포인트가 아마 육아여서 더더욱 그렇죠. 맞아요. 이런 트러블이 없었던 것 같기도 맞아요. 하네요.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주변의 것들로 하면 그런 문제도 조금은 해소할 수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네. 좋아하는 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네네네. 보고 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제 주변에 인플루언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트러블 있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확실하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을 그쪽에 할애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남편분이 좀 안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는 되게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시간이 시행착오도 뭐 네, 겪으셨겠지만 맞아요. 그냥
아이와 뭐 모든 콘텐츠를 다 본인이 원하시는 것만 했을진 않으셨을 거고 어느 정도 육아와 타협을 하셨을 게 네.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당히 아이들에게 노출하고 적당히 했다는 그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능력이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왔고 그리고 일단 진짜 좋아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아까 하늘바다님도 콘텐츠가 이렇게 쌓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내가 압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맞아요. 되니까 했지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느낌은 아니어서 네. 아마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차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맞아요. 음. 즐겨야 한다라는 걸 오늘 또 네. 확실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저희 게스트 박재희님은 인플루언서로 블로그로 주 활동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 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전에 하셨던 일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전에 했던 뭐 저도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 둘 독박 육아하면서 다시 현장으로 가려고 하니까 조금 그 기간이 되게 많았어요. 단절 기간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하는 사업 중에서 이제 그 사업이 이제 그 뭐 공모 돼가지고 이제 그걸로 통해서 아이들 공부방 선생님을 좀 했었어요. 이제 공부방 선생님도 했었고. 거기를 나오면서 공부반 선생님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교육도 되게 재밌고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육아랑 병행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시간을 오전에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저는 좀 많이 찾았거든요. 이제 아이들 뭐 어린이집 가거나 학교 가거나 그럴 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관학교 이제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그런 거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서포터즈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를 되게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지자체나 정부들은 어디를 통해서 얻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고 있는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고시정보 같은 데 보면 매번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도 보면 올라와 있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차곡차곡 이제 계단을 밟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저 교육 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육아 쪽이었으니까 맛집하고 나서 육아 블로거였으니까 육아랑 관련된 거 밀접하면서 블로그도 하면서 같이 바깥으로 대외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뭐 서울시 그 어린이 아니다 그런 뭐 관련된 이제 사이트 이제 기자단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도 두 아이를 지금 아까 고등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두 아이를 거의 온전히 그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 센터의 네. 멘토맘으로 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블로그 활동은 블로그라기보다는 거기 카페나 사이트에 맞아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맘에부터가 엄마 리포터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하고 거기 올리고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서 뭐 온갖 서울 시내 박물관 그리고 좋은 체험들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가장 그러니까 즐길 수 있다라는 포인트는 여전히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육아를 하게 되면 이제 경력이 단절된다고 많이 네.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단녀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 경력 단절 시기에서 이제 경력을 쌓으려고 막 마음을 먹었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마음을 먹었을 때가 힘든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맞아요. 내가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누가 나를 써줄까에 대한 염려가 진짜 큰데 왜냐 그게 이제 서울시나 뭐 동작구청 뭐 관악구청 이런 데에서는 많은 기회가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면서 약간의 활동비는 받을 수 맞아요. 있는 그래서 그거로 시작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누가 또 알게 되고 또 내가 이쪽에 자질이 있네 그러면 나 또 더 이런 거 해보시겠어요 이런 얘기도 들어와서 일단은 어딘가에 발을 약간 담가서 약간 간해 본다. 맞아요. 간 좀 맞아요. 보면 이렇게 누군가도 이제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네.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나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문직이 아니기 네. 때문에 누구나나 이전 경력도 상관없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상관없이 내 생활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게 그렇게 이제 하나 두 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뻗어나가는 게 참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뭐든지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단 하나라도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먼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스트님이 소개해 주셨죠. 구청 사이트를 열심히 맞아요.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학기는 뭐
지금 월급을 안 받아서 그렇지 돌봄이라는 그 경력이 집안일과 육아의 어. 경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남들이 맞아요. 없고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메리트를 살려서 충분히 뭔가 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뭐 하지 못하겠어 이런 거보다 일단은 정말 해보시는 게 왜냐면 집에서 저도 이분은 이런 거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연결해 드리면 제가 사실 전화를 못했어요. 그럼 왜 전화하시면 바로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면 아니, 전화해도 내가 못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시면 제가 도와주죠. 그래서 주변에 저나 아니면 다른 분들 도와주실 만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 오시면 전화 그냥 무조건 하셔가지고 제가 해볼게요 라고 한 번만 던지면 그게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30번이 되니까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이 성취감. 방송 네. 자체가 음. 또 그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또 드네요. 듣다 보면 또 이 욕구가 의욕이 쏟아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건데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자유이십니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시죠? 느낌이 오는데요. 네, 느낌이 좀 네, 오나요? 네. 다들 궁금하신데 말 못하시고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디지털 노마트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수익적인 면이 아닐까 싶거든요. 안절부절하시고 계신데 혹시 나 이만큼 벌어봤어 라는 경험담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되게 대비 네네네네. 이게 사실 당황스러워하시는 대비이긴 것 같아요. 하거든요. 각자 이제 네. 너 얼마 벌어 수익이 얼마 나와 그거는 되게 대비거든요. 대비긴 한데 일단은 그냥 단적인 예로 그냥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갔더니 그냥 여름 이제 놀러 가잖아요. 휴가를 가게 네. 되면 길게 가는 편이거든요. 저희 6박 네. 7일 뭐 그렇게 가게 오. 돼요. 그러면 6박 7일에 6박을 그냥 다 숙박을 다 그냥 다 그쪽에서 제공을 하는 걸로 그 정도 여행을 가면 그 정도 하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현금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도 이제 뭐 아이들 저희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아이들 학원비 그냥 좀 보내고 꼭 그거 같아요. 수능 만점자가 공부가 제일 쉬워. 아니야. 뭐 이런 근데 느낌. 저보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끔 정말 네.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요. 기록을 하면 좋다. 그래서 그냥 근데 또 이렇게 뭐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되게 뭐 저장된 글이 너무 많은데 뭐 압박감 때문에 못한다. 네. 이거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저처럼 이제 수익하면서 즐거워서 이게 네. 재밌어서 근데 그 재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도 같이 쫓아오니까 그래서 더더욱 더 재밌어가지고 하는 거라 나는 근데 목적을 잘 의미를 이렇게 잃어버려서 내가 수익도 아니고 이거는 기록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그렇게 저는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진단 받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게 해야 하니까 하는 거는 네. 정말 압박이 네.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해야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 다 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나한테 맞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기한테 맞는 게 있고 그리고 통장을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통장을 보면 나한테 맞는 게 네. 찾아지는 거군요. 네, 통장을 보면 이게 나의 길이구나 하면서 네. 하게 돼요. 저희 통장에 변화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 봐요. 왜 주식 투자도 포트폴리오 보고서 그쵸. 이렇게 네.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도 엔잡러지만 분명히 우리한테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그리고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거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아니, 꼭 더 좋아한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도 있는데요. 전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직업이나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사람도 그 우리가 배우자 궁합이 있듯이 네, 맞아요. 기관도 정말 맞아요. 아니 맞아요. 어떤 곳은 하기만 하면 당첨이 되고 선정이 맞아요. 되고 하는데 어떤 곳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해도 뭐 맞아요. 해서 안 되는 뭐 이게 너무 있어서 저는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이 엔잡러도 그 합이 맞는 자기한테 맞아요. 이게 있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엔잡러의 하나 문제점이라고 뭐냐면 주변에서 이제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되고 맞아요. 어느 것만 말해야 될지 되게 고민되고 그리고 다 말하자니 약간 사기꾼 느낌이 나는 네. 거예요. 왜 사기꾼들이 나는 이거 따고 이거 다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직업을 누가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인플루언서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나요? 그렇게 대답하면 뭔가 좀 참 창피해 들어가지고 그냥
프리랜서예요라고 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요. 프리랜서. 이제부터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시는 어, 분들은 좀 간단해요. 캐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죠, 인플루언서의 그렇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 네. 그렇구나. 다들 그럼 직업을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강사? 저는 그 상황에 따라 대답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대답을 아, 해주기도 하고 일단 아. 저는 근데 메인 직업이 있는 편이라 그거 아. 기본으로 말하고 음. 상대방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걸 이야기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그렇죠. 곤란할 때가 많아요. 네, 엔잡러는 맞아요. 엔잡러라고 말할 수 없는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해요. 뭐라고요? 선생님은 엔잡러야. 음. 너네도 충분히 여러 가지 맞아요. 일을 할 수 있어라는 차원에서 이제 엔잡러라고 말을 하기도 가끔은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이한테. 번외 얘기기도 한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엄마를 어디 가서 소개할 때 그냥 글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맞는 근데 얘기죠.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다 멋있어요. 그렇죠. 글 쓰는 사람 사람이라고 맞죠. 얘기해서. 글 쓰는 네. 사람도 괜찮네요. 네, 자기 네. 삶을 기록하는 그렇죠. 사람. 그래서 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다들 엄마가 글 쓰는 사람으로 지금 아. 알고 있어요. 그냥. 네, 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저희 그러네요. 딸도 저희 이렇게 뭐 유튜브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 한번 방송하러 오늘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엄마들이 오늘 방송했다면서 무슨 방송이요? 그런 방송 아니에요. 일단 아이들에게 아, 긍정적으로 네. 바라볼 수 그쵸. 바라봐준다는 그럼요. 거 그것도 그쵸. 장점인 것 같네요. 네. 네, 저희 이 계속 그러게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게요. 끝도 없이 끝이 없어요. 질문이 나올 네네. 것 같은데 제가 아쉽지만 이쯤에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신 게스트님께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면 좋아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고비나 힘든 점이 있으니 요럴 때는 요 점은 조금 조심해 주세요라고 한마디로 이제 장단점 한마디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그냥 주변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 그냥 뭘 하는지 한번 궁금해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건 뭐지라고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시작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무리 옆에서 너 잘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을 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말 딱 선뜻하는 게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자그마한 용기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다 엔잡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벽이 분명히 한계점은 오거든요. 벽이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게 맞을까? 그럴 때는 그냥 나 잘하고 있어. 앞으로 조금만 더 한 번만 한 6개월, 1년만 한번 꾸준히 해보고 결실을 한번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걸 해봐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게스트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시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